안녕하세요. 김대현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이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 재발했을 때 어떠한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치료법이나 이 접근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은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양성과 음성으로 나뉩니다. 필라델피아 음성인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양성인 경우는 대개 한 25%에서 보고에 따르면 40%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은 음성인 경우에 비해서 치료 경과가 굉장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골수 이식을 꼭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치료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신약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결과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일부 연구에서는 그래서 그 급성 림프모그백혈병 중에서 필라델피아 음성인 경우보다 양성인 경우가 더 결과가 좋더라는 그런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결국 그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의 주된 유전자 이상인 9번, 22번 염색체 변이라고 해서 전이라고 해서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BCR-ABL1이라는 그런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티로신 카이니드, 티로신 키나제라는 이 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효소를 차단할 수 있는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환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인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이 약에 등장한 이후로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유사한 이 유전자 이상인 을 가지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에서도 이러한 치료 결과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처음 진단됐을 때는 환자분들이 이마티닙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보험에 대한 승인도 이마티닙만은 되어 있고요. 다시 만약 이마티닙을 쓰다가 치료에 잘 안 됐거나 이마티닙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바꿔야 될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보통 다사티닙, 다사티닙에도 치료에 잘 안 됐거나 또는 부작용이 심해서 못 쓸 경우는 포나티닙,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약을 쓰든지 간에 아직까지 그래도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그백혈병은 골수 이식을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받으라고 돼 있고, 만약에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약제를 계속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이 보험 문제라든지 약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대개 이러한 약제를 쓰지 않고 계속 BCR-ABL1 유전자의 그 상태만 검사하면서 경과를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질환은 제가 앞서서 미세잔존 질환이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미세잔존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실제 이 병이 완전히 재발하기 전에, 즉 우리가 여기 보통 얘기하는 혈액학적 재발이 오기 전에 분자학적 재발이라는 아주 재발의 초기 상태에서도 약을 다시 투여를 해서 원래 이 미세잔존 질환이 없는, 즉 완전 관해 상태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잔존 질환을 계속해서 경과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미세잔존 질환이 나타나서 분자학적 재발 상태가 나타났다면은 대개의 경우는 이 이마티닙이나 다사티닙, 포나티닙 같은 약제들 중에서 보험급여가 되고 그 전에 환자가 사용을 했던 약제들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한 가지를 정해서 대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또 이거를 투여하면서 또 어떤 교수님에 따라서는 과거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으니까 이 약제에다가 플러스 공여자 림프 조엽수를 해서 면역 상태를 백혈병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완벽한 혈액합적 재발을 오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합적 재발, 아주 재발의 초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막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혈액합적 재발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메티닙을 쓰다가 재발을 한 경우는 뭐 다사티닙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고요. 다사티닙을 쓰다가 재발한 경우는 포나티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에다가 앞서 이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 사용을 했었던 뭐 플렉이라든지 고농도 시타라빈이라든지 뭐 이런 약제들을 결합을 해서 항암 치료와 이런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융단 폭격을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물론 관해가 다행히 오고면은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2차 이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이런 약제를 써서 재발이 조절이 안 된다, 다시 관해를 못 얻는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이제 블리나투모밥이나 이노투즈맙 같은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노투즈맙은 필라델피아 양성, 음성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였습니다. 그래서 음성인 경우도 쓸 수 있지만 양성인 경우도 둘 다 쓸 수 있어요. 블리나투모밥은 원래 음성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양성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을 얻고 보험급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도 이 블리나투모밥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러한 약제들의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약제들을 어떤 약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와 항암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들으면은 블리나투모밥, 이노투즈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블리나투모밥을 쓰고 그 다음에 이노투즈맙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들으면은 이제 포나티닙이나 항암제 같은 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어떤 순서로 적용해 볼까 하는 문제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 연구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의학의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러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와 항암제를 쓰고 난 이후에 듣지 않았을 때 블리나투모밥이나 이런 이노투즈맙 같은 이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를 쓰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 중에서 어떠한 약제를 골라서 어느 순서로 해봐야 그것이 가장 잘 듣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약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우리 치료를 하시는 담당 교수님들께서 본인의 경험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약제를 권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은 이와 같이 재발 이후에 해볼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카티라든지 이런 면역 치료제도 사실은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카티 치료라는 것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옵션들을 잘 적용을 해서 어떻게든 관해를 얻고 2차 관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이후에 또다시 BCR-AVL 유전자를 잘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그 재발이 오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재발이 오지 않기 위해서 2차 관해부터는 이러한 표적 치료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으냐, 즉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이후에도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좀 더 환자분의 치료에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급성림프모그 백혈병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재발했을 때 필라델피아 포지티브, 양성 급성림프모그 백혈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은데, 현재로서의 가장 최선은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본격적인 혈액학적 재발이 오기 전에 분자학적 재발의 상태, 아주 재발의 초기 상태에서, 즉 미세 잔존 질환만 나타날 경우에 다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해도 다시 이 미세 잔존 질환이 없는 분자학적 관해 상태로 만들어서 환자분이 병의 본격적인 재발을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경우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이메티닙, 다사티닙, 포나티닙 중에서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약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재관회를 얻는 방법이 있고, 블리나투모베비나 이노투지마바 같이 면역 반응을 이용을 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치료 옵션이 있을 때는 이러한 옵션들 중에서 어떠한 치료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을 쓰냐가 굉장히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나중에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아서 우리도 알 수는 없다. 결국 현재로서의 최선은 담당 교수님의 선택과 환자분의 어떤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개별화돼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2차 관해를 얻게 되면은 그 2차 관해 상태에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다시 한번 받는 것이 최선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